안녕하세요. 복현기업의 오우현입니다. 제1회 복현배 파동리그 갑조리그 3라운드 저 오우현 대 고원준 선수 간의 대국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 24일 날 치러진 경기였는데요. 당시 생방송 때 김기호님께서 좋은 해설을 해주셨지만 대국자의 생각도 방송에 담아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당시 방송에서 제 마이크를 켜고 대국을 했더니 저랑 오디오가 너무 자주 겹치면서 좀 듣기 불편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경기 종료 후에 복귀를 할 때 네트워크 이슈로 인해 방송이 아예 끊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복귀 영상을 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김기호님께서 해주신 해설 내용과 이제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들을 종합하여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흑번이 저 오우현이었고요. 고은준 선수가 100일 잡았습니다. 역시 화점을 좋아하시는 고은준 선수답게 양화점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저는 우상기는 화점, 우하기는 소목으로 두면서 이렇게 걸쳐갖고 만약 이렇게 받아줬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애용하는 미니 중국식 보석을 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맞걸침으로 응수를 하셨고요. 이때 제가 두 칸 높은 협공을 했는데 이수의 주문은 이제 단순히 이렇게 뛰어나와 준다면 같이 뛰어나오고 이 부쩍 끌었을 때 제가 이쪽을 받지 않고 화면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저하기를 양걸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역시 고은준 선수답게 바로 파악하시고 요도정석으로 노선을 틀어버리셨죠. 이 뒤 진행도 정석 진행이긴 했지만 이제 제가 원하는 진행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처음에 이 두 칸 높은 협공으로는 사실 단순히 아래쪽을 붙여 끌고 이렇게 기본 정석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공이 된다면 저하기를 양걸침을 건다든지 아니면 더 쉽게 3-3을 판다든지 하는 그림이 예상되고요. 더 꼬아가자면 이렇게 받지 않고 아예 먼저 백을 협공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실전 진행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유도 정석을 택한 백이었고요. 제가 이쪽을 부쩍 끓으니까 이쪽으로 치받았고 한 칸을 띄웠는데 저는 사실 이쪽을 젖히고 내리는 정석을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제가 우변을 벌리고요. 또 여기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지키면 이제 제가 하변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저하기를 양걸침한다든지 뭐 이런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이 정석 말고 이렇게 찌르고 끊어가는 정석을 택하셨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끊고 이어가자 이제 백도 우변을 끊으면서 정석이 진행되는데 이 당시에 저는 이제 바로 꽉 막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실 우변 쪽에 뒷문이 뚫리면서 흑의 세력은 좋지만 이 세력을 바탕으로 우변에서 큰 집을 만들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렇게 돼서는 시작부터 아주 되게 기분 좋은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노리는 게 있었는데 바로 이수였습니다. 여기 끊는 맛이 있어서였는데요. 여기를 끊었을 때 백이 나오면 저도 나오고요. 만약 여기를 백이 막는다면 여기가 단수가 들기 때문에 붙인다면 오히려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끊고 나온다면 백도 이쪽을 막지 못하고 이쪽으로 막으면서 흑이 한 접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맛을 노리고 제가 여기를 막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제가 이쪽을 바로 막아갔다면 물론 우변 쪽은 훨씬 좋았겠지만 이제 나중에 여기 끊는 맛은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여기가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몰면 네, 맛이 성립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쪽 맛이 없어도 이렇게 막는 것이 옳았던 것이 흙은 여전히 여기 붙이는 맛이 있어서요. 백이 이거는 반발할 수가 없는 것이 이쪽을 끊으면 단수 쳐도 이렇게 나오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몰지 못하고 따내야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흙도 나오면서 이 한 점이 잡히고 그럼 이 두 점도 같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도 백은 반발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이어서 이제 흙이 막았을 때 백이 선수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혹으로 막아서 단수를 맞더라도 이제 좀 더 귀를 튼튼하게 막고 흙에 선수를 준다든지 뭐 이런 맛이 있었는데, 사실 실전에는 저는 어, 여기 끊는 맛밖에 보지 못했고 여기 붙이는 거를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막지 않았는데, 나중에 실전 진행을 따라가시면 보시겠지만 결국엔 제가 이쪽 끊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후회가 남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자면, 이제 저는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젖히는 정석을 기대하고 이렇게 한 칸을 뛴 건데, 결국에는 백이 정석을 꼬아갔기 때문에 제가 한 주문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붙이고 나온 수로도 사실 이렇게 그냥 한 칸 뛰는 것이 더 간명했다고 보여집니다. 백이 쪽을 막기에는 흙이 붙이고 나오는 수가 있어서 이건 백이 양갈래로 찢어지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고요. 그래서 백도 바깥쪽으로 막고 제가 한쪽으로 밀면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화변을 벌린다든지 좌기를 양걸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붙이고 나온 것도 물론 정석 진행이긴 합니다만 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쉽고요. 이제 우상기 3-3을 파자 이쪽을 맞고 뻗었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바로 좌기 양걸침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여기도 이제 백이 한 칸을 뛰면서 사실 나와 끊는 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제가 귀를 먹고 백은 이제 변 쪽에 주도권을 잡는 그림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우변에서 뒷문이 뚫렸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세력을 만들어봤자 이제 큰 집을 건설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차라리 귀에서 이렇게 실리를 먹어두고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냥 찌르고 밀어갔는데, 이 수는 이제 늘었을 때 바꿔쪽을 끊고 콕 치는 정석을 택하겠다는 거였죠. 이랬으면 이제 돈을 빼고 간다는 거였는데, 여기서도 백이 호구를 치면서 여기 의표를 찔러갔습니다. 단수 하나만 치고 이제 양걸침을 갔는데, 어, 사실 이 뒤 진행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흑이 그다지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은 중앙 쪽으로 머리를 완전히 내밀었고요. 흑은 하변 쪽만 겨우 지켰는데, 이 하변도 그렇게 큰 집을 지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백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걸침을 통해서 큰 이득을 얻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한 칸을 띄어서 백이 오브 치고 두 칸 뛰면 뭐 다가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하변을 좀 폭넓게 운영하는 그림을 가져갔어야 했는데, 안 그러면 아니면 이제 아예 김기호 해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날짜 씌워가는 것도 있을 수 있었고요. 이랬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좌하기는 거의 집으로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흙이 큰 손해입니다만, 이제 워낙 배석이 흙이 세력 작전으로 가야 되는 바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다음에 뭐 중앙 쪽을 선착했다면 그래도 아직 숨이 긴 바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전 진행을 다시 따라가자면요. 양걸침 했고요. 여기 이쪽을 붙이고 나왔고 들여다보자 막았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끊어가는 것은 여기 끊기는 약점도 있고, 애초에 이제 백이 이렇게 안 막아주고 그냥 이렇게 켜서기만 했어도 여기 한 점이 너무 크게 다쳤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좋은 진행에 가깝고요. 그래서 또 바로 나와 끊지 않고 마늘모를 하고요. 백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나와 끊기는 거를 막았고, 한쪽 젖히자 내가 이쪽을 보고 쳐서 여기 있게 한 다음 귀를 막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쪽으로 밀었는데 이제 어, 어디부터 봐야 되지? 사실 이때 이제 바로 젖히지 말고, 물론 젖히는 거는 정석 진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하변 흙의 배석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밀고 나오는 게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이 젖히고 나올 수는 없죠. 여기 끊어버리면은 여기는 이제 음, 교환을 할 수 있다고 쳐도 여기 단수 치고 나올 수가 없는 게 안쪽으로 끊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 막혀버리면 백이 물론 이쪽을 끊어서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백이 가볍게 보고 이렇게 백을 틀어 막은 다음에 뭐 중앙 쪽을 선착한다든지 했으면은 중앙 경영을 하기 아주 좋은 포석이었는데 제가 이걸 포함해서 중앙을 틀어 막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두세 번 놓치면서 시작부터 바둑이 좀 어렵게 흘러갔어요. 이쪽을 젖힌 거는 그래도 그렇다 쳐도 이때라도 이렇게 뻗지 말고 여기를 끊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백은 당연히 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뻗어서 이제 중앙 쪽을 차단해 가는데 물론 여기 단수치고 막으면 석점이 잡히긴 하지만 당장 이렇게 가는 거는 백도 이렇게 틀어막혀서 오히려 흑에게 더 큰 세력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소탐 대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백도 바로 끊지 못하고 이쪽으로 단수치고 이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쪽을 벌렸을 때 이제 뭐 인공지능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백도 이쪽을 끊으면 흑도 나와서 싸우는 물론 이제 흑은 이쪽을 하변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당하긴 하지만 잡히는 돌은 아니고요. 이렇게 끊었을 때 이제 흑도 싸울 수 있다. 흑이 외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해볼만 하다 이런 진행인데 네, 실전에서는 보셨다시피 그렇게 늘므로써 이제 흑이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게 됐죠. 제가 사실 이제 여기서도 어, 일단 이 정도 시점을 하고 여기를 안 끄는 이유가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제 귀의 맛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원래 이곳은 이제 여기를 붙이고 백이 만약 내려선다면 들여다본 뒤에 건너감으로써 귀의 실리를 거의 송두리째 뺏어가는 아주 좋은 맛이 있는 곳입니다. 백이 이제 뒤로 받을 수 있지만 이것 자체로도 큰 이득이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 이쪽 단수를 결행을 해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이 맛이 성립을 하지 않는 것이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해도 들여다봤을 때 있는 것이 아닌 여기 배붙임의 묘수가 있기 때문에 끊으면 잡혀서 안 되고요. 여기를 나온다고 해도 같이 막아서 흑은 끝까지 여기를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해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쪽은 이제 흑이 끊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맛이 사라지는 게 싫어서 여기를 끊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흑은 지금 귀 쪽을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어떻게든 중앙 쪽을 틀어막아서 이 하변 세력을 살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게 됐습니다. 백이 쪽을 젖히고 하변을 끊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뭘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워 죽임으로써 나중에 이렇게 막아서 이제 단수 치는 걸 선수로 하겠다라는 활용인데요. 문제는 이제 흑이 아까부터 계속 봤던 이쪽에 붙이는 맛이 이렇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 이제는 여기 붙이고 들여다보고 끊어도 역으로 끊기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 맛이 없어진 모습입니다. 제가 이쪽 단수를 안 하면서 계속 바라봤던 약점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막혀버리자 좀 김이 많이 센 상황이었죠. 하지만 백이 다음 수도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때라도 흑은 이쪽을 끊고 단수를 친 다음 돌파를 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귀촉백을 보시면 이제 흑은 이쪽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생이라서 여기서 이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여기 하나 정도만 해놓고 이제 귀쪽을 지켜놔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저도 이쪽을 한 칸 뛰면서 이런 식으로 공중전이 예상되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난전을 만들어 갔어야 이제 좌변도 제가 탄탄하고 이 좋은 배석을 살리면서 좀 어려운 바둑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실전에서는 이쪽으로 끄는 건 정말 낙제점에 가까운 수였습니다. 102자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지 못했고요. 단순히 늘었고 백도 밀었는데 사실 이때라도 이 한 점을 살려가는 것이 그래도 바둑을 싸움 바둑으로 이끄는 길이었는데 물론 여기를 얻어맞는 것은 너무 아프지만 여긴 그래도 이어서 버틸만 하고요. 물론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날리자 하면 쉽게 뭐 공격을 당한다든지 할 돌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끊고 봤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늘자 백도 한 점을 잡으면서
이렇게 되면 중앙 쪽으로 완전히 머리를 내민 모습이고요. 그래서는 흙이 발전성이 많이 퇴색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라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다음에 이쪽을 밀어갔는데 이제도 사실 좀 한가한수였죠. 이때도 이제 베이 바로 여기에 삭감을 하러 수를 두자 받기가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이거를 받고 있자니 바로 베이 단수 치면서 상변 쪽을 키워나갈 수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상변 쪽을 뻗자니 뭐 더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이게 공격당할 돌도 아니고 해서 응수가 굉장히 궁했기 때문에 그냥 손을 뺐는데 이것도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막는 것이 나았죠. 걸침을 하자 이렇게 또 들어오니까 또다시 손을 빼기에는 이제 백이 이렇게 끝까지 들어왔을 때 이제 우상기 흙이 더 이상 세력이 아닌 곧바로 더블의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흙도 이쪽을 막았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선수로 잘 삭감을 해놓고 이제 오히려 협공으로 가니까 이 좌변 흙이 약간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쪽으로 뛰어서 베이 귀를 받아준다면 이렇게 씌워서 한 점을 제압하러 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베이 막상 협공 오니까 이제 든 생각이 이때 귀를 받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뛰어나온다든지 아예 바로 이제 좌변 쪽으로 공격하면은 이게 좀 난처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뒤쪽을 씌워간다고 해도 백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붙여 끌고 이선 쪽을 뛰기만 해도 이쪽 비는 괜찮죠. 이 정도는 버틸만 하고요. 그래서 저도 뛰지 못하고 흙을 이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같이 협공을 했습니다. 백이 붙이자 흙이 나오기 어렵게 됐고요. 바로 3사를 하자 이쪽 맞고 끼고 있는 수가 너무 좋아서 여기를 선수로 백이 처리를 하고요. 바로 상변을 단수치니까 앞서 얘기했던 상변 쪽의 집이 크게 불어나게 생겼습니다. 이때 이제 저는 바로 이런 식으로 상변 쪽을 깨러 들어갔는데 쿠쿠 검토를 해보니까 이쪽으로 젖히고 나는 게 좀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젖히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한점 쪽을 공격해 가는 것이 그래도 형세를 풀어갈 실마리였다고 하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들어오자 베이 아주 유연하게 막았는데 이쪽을 한 점 따내는 자세도 너무 좋아서 이러면은 흑이 그냥 망망대 속에서 어, 그냥, 그냥 휘졌다 만 꼴이 돼버렸고요. 거기다가 제가 앞서 이쪽으로 꼬부린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체면을 좀 살리고자 그리고 이제 상변 쪽을 간접적으로 복강하고자 이런 식으로 단수치고 나갔는데 바로 우변 쪽에 뛰어 들어오자 흑이 좀 많이 곤란해졌습니다. 여기 뒷문도 뚫려 있어서 이 백을 잡으러 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뒤 진행에서 흑이 실수를 거듭하면서 아예 바둑이 망해버렸는데 그 전에 앞서 얘기했던 젖히고 나오는 변화를 잠시 보자면 만약 백이 이쪽으로 젖히고 나온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같이 대젖혀서 이런 식의 싸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 제가 뭐 유리한 싸움이라고는 얘기를 하기 힘들고요. 여기 백을 잡기는 해도 뭐 백이 맞쪽 뒤쪽을 따낸다든지 하면은 상변 쪽이 아주 두터워지면서 거의 이 정도는 통집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래도 바둑은 여전히 불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좌면 쪽으로 완전히 안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해놓은 다음 뭐 붙이면서 그래 조금이라도 깨러 들어가는 것이 승부를 좀 더 길게 할 열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때 이제 한 점을 바로 살려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이쪽으로 이어야 되고요. 백은 여기 좌변에 승수를 해놓은 다음 틀어 막으면 저도 이제 편안하게 그냥 맞고 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같이 뛰어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 진행도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좀 더 양쪽에게 어려운 진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전처럼 쉽게 배기 처리를 했는데도 바둑이 완전히 밀려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인공 진행은 뭐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는 진행이 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랬으면 쌍방 어려운 싸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진행을 다 놓치고 성급하게 이렇게 상대 쪽으로 쳐들어갔고요.
이렇게 참 약간 집을 깬 다음 여기를 팔자 바로 오른쪽을 들어온 고원준 선수였고요. 이때의 진행이 승부를 갈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붙이고 나왔습니다. 이 당연히 들여다보자 이때 사실은 어, 쌍립을 서고 봤어야 했어요. 쌍립을 서면 일단 흙은 완전히 연결이 됐기 때문에 백도 연결을 해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찌르고 하면은 맛이 너무 나빠서 할 수가 없고요. 백도 호흡을 치면서 건너가고자 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막을 거고요. 저쳐 잃으면 여기 씌우는 수가 있어서 이제 당장 뭐 흙이 봉쇄 거의 봉쇄가 된 모습인데 흙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여기 연결하는 게 있어서 어, 잡힐 돌은 아니고요. 백도 이제 이쪽 연결망을 좀 방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랬으면 일단은 여기에 다 잡힌 일은 절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막지도 않았네요. 끊었네요. 일단 끊었는데 끊었을 때 백도 사실 그냥 밀고 나오는 게 좋았습니다. 실전에서는 사실 좀 백도 실수를 하면서 약간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여기를 백이 하나 찔렀고요. 단수를 치고 끊었는데 제가 이쪽을 틀어막자 저처럼 이었습니다. 이때 사실 제가 찾지 못한 수가 있었는데 그 수를 찾았다면 오히려 바둑이 거의 반반 가까이 돌아섰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수였습니다. 이수를 뒀다면 물론 백이 이쪽으로 밀고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흑도 그냥 뻗으면은 백이 당장 이 역점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이 정도로 활용을 하고 이제 여기를 건너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상 보시면은 맛이 너무 나빠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늘모를 한다고 해도 그냥 붙이고 따낼 때 여기를 붙이면 촉촉수로 인해서 건널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어도 여기 있는다면 여기 최대한 나오려고 해도 결국엔 촉촉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도 이때 뭐 더 이상 보태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따내야 되는데 여기 먹여치면 이 5점은 떨어진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흑이 역으로 백의 침입군을 잡아내고 바둑을 그래도 미세하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수를 놓쳤고요. 저는 이제 초읽기에 몰려서 바로 그냥 이쪽을 막았는데 여기서 백이 깨우친 것이 거의 결정타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안일하게 이쪽을 막고 백이 건너갈 때 이쪽을 끊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백이 막상 이어버리니까 이게 흑이 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수상전도 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잡혀버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치중해서 따라가 보지만 백이 단수를 치니까 제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처리만 해도 이미 수상전이 거의 한 두 수 정도 차이가 나서 그냥 우상기가 맥없이 잡혀버렸고요. 이렇게 돼서는 이미 형세가 거의 30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거의 승세가 결정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찬스는 사실상 이수 때 여기를 내려서서 위 백을 잡으러 가는 수 단 한 수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백도 이쪽을 두지 말고 여기를 밀어갔어야 했는데 흑이 이제 단순한 수로는 사실 수습이 힘들고요. 인공을 찍어본 결과 이런 묘수가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여기를 붙이면은 백이 뭐 나와 끊는 건 안 되죠. 바로 잡혀버리니까.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에도 이렇게 뻗어버리면은 백이 아무리 이쪽 단수를 치고 한다고 해도 이쪽을 영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석점이 잡혀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도 이 백을 진심으로 살려 나오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흙이 막는다면 그냥 이쪽을 뚫어서 활용을 해놓고 뭐 이쪽 진을 많이 파괴를 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세를 취했어야 했는데 뭐 이쪽 백은 아직까지도 활용할 여지가 아주 많이 남은 그런 돌이니까요. 이렇게까지 선수를 해놓고 이제 잠시만
이거는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지도 못하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틀어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선수를 해놓고 이제 뭐 좌변 쪽을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여기 연결도 되기 때문에 거의 아직도 백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수습한 수는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봤고요. 실전 진행을 다시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완전히 망했고, 이걸 잡힌 걸 확인하자 저는 그나마 여기 집이라도 내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 이때 형세를 보시면 이미 30집 이상의 아주 큰 격차가 나는 모습입니다. 이 보통 마수 간의 대결에서는 이 정도 큰 차이는 좀 뒤집어지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미 거의 완전히 진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이 당시 수수가 한 100수를 간 넘긴 그런 시점이어서 여기서 그냥 던지기엔 너무 어, 아쉽,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아쉬워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봤는데 별다른 반전은 없었습니다. 이곳에 선수해 놓고 좌변을 치받아가면서 이쪽 약점을 보강하는 동시에 좌변도 공격을 해갔죠. 이제 제가 뭐 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고분고분하게 받고 있다가는 절대 격차가 줄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저 치고 나면서 반발을 했는데, 이때 싸움이 뭐 되게 불리한 싸움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불리하다 보니까 좀 억지로 싸움을 건 모습이 강하죠. 그마저도 이제 바로 얼마 뒤에 이 실착이 나오면서 백이 쪽으로 찌르고, 이제 만약 이때 바로 막았으면 이렇게 못 치는 수가 좋아서 이 석점을 환격으로 잡는 수랑 여기를 끊어가서 이 석점을 잡아버리는 수가 맛보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흑이 완전히 망해버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수로는 그나마 이쪽을 하나 선수해 놓고 이렇게 틀어막는 것이 좀 더 탄탄했습니다. 이랬으면 일단은 흑은 거의 완전히 연결을 한 모습이고요. 이 뒤에 이제 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백도 이쪽으로 끊어가면은 뭐 잡힐 돌은 아닙니다. 이쪽 선수도 해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면 이렇게 나와 끊는 거는 오히려 흑이 안 되기 때문에 흑도 뒤로 받아야 되고요. 백도 여기서 단순히 느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젖히는 것까지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호텔을 할 때 백이 이쪽을 젖혀가면 오히려 상중앙의 흑이 좀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이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상변도 그냥 단순히 젖혀서 호흡만 쳐도 완전히 살아있는 돌이고요. 이제 백은 아주 비상시에는 뭐 중앙으로 연결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랬어도 흑이 안 되는 싸움이지만, 실전처럼 이렇게 요석이 잡혀버려서는 완전히 그냥 바둑이 끝나버렸죠. 흑은 이제 여기 이어서 넉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 석점을 줘버린 상황에서 이거는 너무 작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3변을 막아가면서 어,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후의 진행에서 백이 알기 쉽게 처리를 하자 약간의 이득은 봤습니다만 백도 이쪽을 따내면서 이 후수로 연결을 해가야 했고요. 이래서는 형세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로 몇 수 안 가서 네, 바둑이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흑은 어, 여기 끊어가는 맛이 끝까지 있었는데, 이제 이 맛까지도 결국에는 흑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한테 당해버렸죠. 이제 백이 여기 하나 해놓고 이렇게 오자 더 이상 해볼 데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돌을 던졌습니다. 이 당시 집 차이는 뭐 여전히 앞서 여기를 다 잡혔을 때랑 비슷하게 30집 이상의 차이가 나죠. 180수 만에 끝이 난 바둑이었고요. 전반적으로 100을 잡으신 고은순 선수의 아주 빛나는 운영이 압도적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0의 명국이었고요. 반대로 흑은 이제 초반부터 초반에 이 우하기 정석과 좌하기에서 너무 이 작은 맛들에 신경을 쓰느라 이 전체적인 판을 흐름을 이제 버려놨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마저도 반전의 기회가 그래도 우변에서 한 번은 있었는데 그것마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이 결정타를 맞아버려서는 그냥 바둑이 원사이드하게 끝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저한테 아쉬운 대국이었지만 이렇게 패배를 하면서 이제 얻어가는 것도 많은 법이니까요. 어, 아무쪼록 좋은 대국이었고 복귀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